개인회생 변제금 정할 때 월급에서 최저생계비 빼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솔직히 최저생계비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뭐 월세도 내야 되고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자녀 학원비도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이다 라고 했을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비는 154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여수 목포에 살든 강원도 태백에 살든 다 똑같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서울에 와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던 고향보다는 월세가 너무 비싸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추가 생계비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기본으로 인정되고 있는 1인 가구 생계비에 주거비가 있지만 그거를 초과하는 주거비를 인정해 주세요. 이런 추가 생계비가 인정이 되면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154만 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18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추가 생계비가 점점 늘어나고 변제금은 줄어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거비, 내가 내는 월세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추가 생계비 항목이고, 그 다음에는 교육비,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특수학교를 다닌다던가 또는 굉장히 스포츠에 능해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또 편찮으신 분 또는 가족분의 편찮으신 분이 있을 때의 그 의료비, 특히 매달 내가 뭐 신장 투석을 받아야 돼요,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와야 돼요, 고정적으로 병원비가 매달 20만 원씩 들어가요 라고 하는 경우에 추가 생계비로 의료비, 그리고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용돈을 보내드려야 돼요, 이게 없으면 부모님은 생계가 곤란해요 라고 해서 부모님 부양료, 이런 것들이 주로 인정되는 추가 생계비예요. 일회성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매달 의료비가 얼마씩 나간다, 매달 교육비 얼마씩 나간다, 올 때는 매달 나가는 거니까. 추가 생계비가 인정받기 되게 어렵다고 하던데 소명 자료는 당연히 필요할 거고 또 필요한 게 있나요? 추가 생계비를 신청서에 적어서 내잖아요. 그랬을 때 법원에서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진술서도 잘 써야 돼. 단순히 추가 생계비라는 게 있으니까 기재만 하면 인정해 주겠지 라고 하는 건 큰 오산이고, 진술서로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소명 자료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거죠. 진행하신 의뢰인분들 중에 실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서 굉장히 많죠. 추가 생계비로 주거비를 인정받은 사례. 원래 살고 있는 집은 배우자랑 자녀랑 다 따로 집이 있는데 회사에서 파견을 보내가지고 따로 나와 있는데 그 비용을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그 비용을 내가 내고 있다라고 해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는 사례, 또는 내가 거주하는 상황이 다른 부양가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나 혼자 몸이면 어떻게든 그 주거비를 줄여보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 부양가족으로 넣어가지고 기본 생계비를 올리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하고 따로 살고 있지만 부모님이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해서 추가 생계비로 주장해서 인정받은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 생계비의 핵심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한도가 무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 생계비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생계비에 필요한 이유를, 소명 자료를 잘 준비해 가지고 진술서 형태로 소명 자료를 설명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의뢰인분들께서 대비하시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회생해본 카페도 꼭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